네, 뉴지스타 일개보 시간입니다. 이분과는 항상 출근할 때만 마주치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마주치면 굉장히 또 약간 어색하고 그렇긴 합니다. 문호준 팀장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좀 심하다고 하는데 마스크 좀 착용하고 오셨어요? 그런가요? 미세먼지 오늘 심하대요. 나쁨이에요. 출근할 때는 확실히 창문 바깥이 되게 뿌옇긴 했습니다. 안개도 좀 있었고.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퇴근을 좀 늦게 했는데 어제 출근을 하셨어요? 일요일인데? 네, 그렇죠. 주말이 없으시군요. 진짜 안 보일 정도로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 또 미세먼지 심하다고 하니까 또 방송 끝나고 가실 때 좀 이렇게 숨을 덜 쉬시면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1등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유니버스 1등 종목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네, 1등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는 계속 안 좋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좋은 햇빛을 짱짱이 밝히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 T브로드와 SK 브로드밴드가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얼마 전에 SK텔레콤과 MOU를 체결하면서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요. 또 자체적인 주력 생산 제품 고순도 테레플타산 관련돼서 가격 상승에 나타나면서 7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트 기술적으로는 얼마 전 121선 돌파하고 나서 떨어지는 듯 싶었으나 가격 지지해 주는 것을 봐서는 이 가격대에 대한 강력한 지지 물량이 좀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건 전고점 돌파 시에 오히려 태광산업처럼 시장 대비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세방전지도 사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재미없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축전지 관련돼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지난해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 성장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W게임즈, 이 소셜 카지노로 유명한 기업이죠. 동종 업계에는 미투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슈를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오르면서 요 상장한 가격대 수준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또 코스피 이전 상장과 자회사의 IPO 계획이 밸류에이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 성장하는 등 이쪽 소셜카지노 시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W게임즈도 실적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요런 패턴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HL사이언스는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무려 74%, 전년 4분기 대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가 증가했습니다. 석류 농축액이 이제 주요 제품인데요. 관련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신약주 대비해서 변동성이 과거에는 작았으나 요즘 들어서는 실적과 함께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위지익 스튜디오도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그 흐름이 매우 좋은데요. 제가 지난달과 이번 달 모두 또다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두 번 다 목표가를 달성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상향을 해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다시 이슈가 있었죠. CJ CGV와 스크린X 이제 영화를 볼 때 그 전면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양면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펼쳐지는 그런 영화관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관련된 계약 연간 108% 증가하는 등 좋은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동종으로는 특수효과, 덱스터 같은 종목들도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웨잉이푸드도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들, 요즘에 제가 신규 상장 종목들 많이 추천드리면서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다시 좋을 거라고요. 왜냐면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때로는 주식은 심플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작년에 안 좋아서 올해 또 대규모 IPO도 기대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들은 상장가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요 가격 돌파하면 요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윙이푸드는 이제 중국 기업인데요. 역사가 100년이나 된 기업입니다.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 광동 지역에서 그런 전통 소세지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해외 상장을 위해 홍콩에 설립된 지주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장한 중국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은데 그 흐름과 같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에서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맥주 사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탄산음료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네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베타가 매우 낮습니다. 0.29라는 것은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 안 한다라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매우 저점까지 떨어졌고요. 어찌됐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쉬운 이론에 따르면 많이 떨어져서 저점인데 실적이 개선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베타가 낮기 때문에 시장이 혼동스러울 때 좀 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그 원전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겠죠. 근데 얼마 전에 그 한국수력 원자력과 270억 규모의 신고리 5호, 6호 관련된 용역 그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고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RFHIC와 옵트론텍 좀 이따 보겠고요. 정다운도 이제 그 육계 관련된 종목으로 정말 자주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일단 음식료 관련된 그 수급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다운에 대한 추가 상승 혹은 오늘 음식료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개 뉴스탁 유니버스 1등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요. 먼저 이제 지난주에 추천됐던 두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와 한미사이언스인데 먼저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0.8% 오르면서 56,700원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부터 좀 볼까요? 네, 한국건설 현대건설기계.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모멘텀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좋은지를 중요시 하는데요. 네.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좋습니다. 즉 저희가 모멘텀 점수를 계산할 때 수급이나 다른 뭐 추세나 여러 데이터를 하는데 뭐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글로벌 인프라 확대에 따른 이 매출 확대 기대와 또 약간의 남북 테마가 엮여 있다라는 점에서 손절가만 이탈 안 하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잡아드렸던 게 1차 목표가 64,000원, 2차 7만원, 손절가는 55,000원을 잡아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미사이언스였습니다. 이제 이 종목 역시 금요일날 좀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역시 손절가 이탈 안 하면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1차 89,000원, 2차 97,000원, 손절가 76,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추천 종목 현대건설기계와 한미사이언스도 리뷰해 봤고요. 오늘자 추천될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앞서 확인했었던 옵트론텍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시장에서 옵트론텍 얘기가 들려오면 네. 참 씁쓸해요. 왜 그러세요? 제 지인이 네. 이 종목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다가 물론 겨우 수익을 냈지만 네. 그 옵트론텍 하면 그 지인의 슬펐던 그 한 팔고 나서 또 혹시 몇 년이 오르셨나요? 좀 기다려요. 그 다음부터는 안 봤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옵트론텍을 네. 비롯해서 카메라 모듈에서는 제가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시장이 어려워도 특히나 IT가 어려울 때도 카메라 모듈은 강했거든요. 네. 이런 흐름은 과거에 이제 그 컴퓨터 부품 만들던 회사들이 스마트폰 부품 만들 때 엄청 많이 올랐던 걸 생각하시면 스마트폰 부품 만들던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 만들면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유추는 되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돌려가면서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옵트론텍은 또다시 1등 종목이 나왔습니다. 뭐 그 이전에도 1등 종목 자주 나왔고 수급도 좋긴 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해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매출 부분에서는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뭐 트리플, 뭐 카메라라든지 자동차 쪽으로의 그 진입이라든지 그쪽과 관련된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추가 상승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6,800원, 2차는 7,400원, 손절가는 5,8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RFHLC 같은 경우도 역시나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죠. 이제 5G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 지난해에도 실적이 워낙에 좋았고 올해도 역시나 영업이익이 연간 41% 정도 증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잘하는 거는 기술력이 좋은데 잘 못하는 거는 활용을 못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IT라든지 뭐 인터넷 선두주자가 돼도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못 나오고 이런 게 활용을 못해서인데
안타깝지만 응용이 안 되는군요. 네, 응용을 주입식 교육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어찌됐건 뭐 우리나라 5G를 선도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따라잡으려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죠. 관련돼서 파웨이가 이제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데 RFHRC의 지난해 매출액의 50% 이상이 파웨이에서 발생했던 만큼 뭐 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린 방산주들도 요새 많이 오르는데 그것은 단순히 남북 경협이란 테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대한 투자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점인데 RFHRC 같은 경우도 방산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어느 정도 올라간 기업들은 잘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요. RFHRC는 이제 이 정고점 정도 한번 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32,000원, 2차 35,000원, 손절가 2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추천될 종목은 옵트론텍 1차 목표가 6,800원, 2차 7,400원, 손절가 5,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방금 전에 RFHRC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 고점 부근을 좀 넘어설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오늘 좀 오르네요. 오늘 네. 전반적으로 통신, 5G 네. 관련된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네. 좋아요. 네. 이제 3월에 네. 이제 개화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그런 것 단기적으로 같네요. 또 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네. RFHRC는 1차 목표가 32,000원, 2차 35,000원, 손절가 2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뉴지스탁 1기예보 문호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